일단은 제가 이제 앞서 좀 설문조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뒤에 PT를 좀 구성을 했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버타임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든 걸음 하셨잖아요. 오신 김에 저희가 여기 지금 강의실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독서실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15층에는요, 명색이 의대관이잖아요. 그래서 의대 도서관을 좀 폼나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히포크라테스 흉상만 넣으면은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라든지 이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요. 그리고 21세기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갖다 쭉 놓으면서 2021년, 22년, 23년, 24년 그 아래쪽을 다 비워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의대관 출신 학생이 그 빈칸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정도의 어떤 그 각성과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게 의대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뭐랄까 아주 그냥 단순히 의대를 보내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의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스피릿까지도 여기서 좀 담아내고 싶어서 실제로 이 시설 안에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통은 뭐 국어 시험에 대한 이야기, 수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 과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시물들이 원래 많아요, 학원에.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거 외적인 스피릿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게시가 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5층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14층에 또 로비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또 둘러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좀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공통된 부분 자체는 그냥 조금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아까 제가 45분 전에 끝내드리는 그렇게 시간은 좀 맞추도록 할게요. 시작 자체는 이제 선발 기준이에요. 이거는 모집 요강이나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선발 기준 속에 담겨 있는 원장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채찍질해서 의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판단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한문항도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5등급이나 4등급 아이에게 있어서 한문항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한문항도가 의미 있는 등급이 있어요. 그 최소한도가 보통 3개, 수학 반드시 포함해서 등급합 7이면은 대략 2등급 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채찍질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한문항도가 뭐 수의대나 한의대로 그 한문항도가 지방의대로 또다시 한문항도가 수도권 인서울의대로 또다시 한문항도가 메이저 의대로 모양을 이렇게 바뀌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선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항도를 통해서 이 친구를 의대에 합격시키거나 혹은 의대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적 설계다 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수능 전형과 그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특별 전형 이 부분들에 대한 트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커트라인으로부터도 우리는 의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수능 중심으로 좀 좋은 학생을 뽑아서 단련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3가지 불필요한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탐구, 그다음 공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물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의대가 있기는 있죠. 굉장히 제한적으로요. 그렇지만 그 의대를 바라보고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반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던 한문항도 그리고 의대를 가기 위한 논술 과정 자체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는 수리 논술 자체는 일반 수리 논술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과학 탐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대 간 전형 킬러 콘텐츠라는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는 딱 이거잖아요. 수학의 경우는 킬러의 높이가 낮아지고 준킬러의 높이가 높아졌다. 그죠? 그거에 걸맞게 의대 간의 킬러 콘텐츠를 재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그런데 국어의 경우는 또 케이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국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킬러라고 하는 것은 지문의 성격과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지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어의 킬러 시스템은 재조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탐에 있어서는 또 그 킬러 시스템이 국어 그리고 수학과는 또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대 간 전형의 킬러 컨텐츠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너희 학원의 특징은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원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선명하지 않다는 거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타 학원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참고하실 거는 두 번의 비교를 할 거예요. 타 학원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 하이퍼 계열 쪽에도 기숙의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비교의 내용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이걸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 정체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냥 몇 개의 트랙을 가지고 그냥 간결하게 말씀드리되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제가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학원은 아무래도 조금 찌그러뜨리고요. 저희는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은 강남 하이퍼 계열 자체는 비교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도 찌그러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뚜렷하게 잡는 형태로, 뚜렷하게 잡는 형태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가지 정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은 저희는 설계형입니다. 설계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개의 강좌가 있는데 만약에 50개의 강좌를 네가 듣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강의명이에요. 단과 학원입니다. 그냥 그거는. 단과 학원. 한 개를 들을 수도 있고 50개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반면에 그 50개의 강좌가 있긴 한데 그것 자체가 다 고정되어 있는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딱 고정되어 있다. 그거는 획일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학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단 키트를 통해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국어가 약해요, 수학이 약해요, 과탐이 약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죠. 국어의 뭐, 그리고 그 뭐의 뭐, 그리고 그 뭐의 다시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술적인 추상성에 의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빅데이터로 전부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강좌 추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추천 강좌에 의해서 시간표가 구성되다 보면 실제로 이 시간표 자체는 우리 학원의 정원이 280명이다라고 했을 때 280개의 시간표가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형 시간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담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담임은 학교 선생님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선생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어,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담임을 한다는 것. 여기는 입시라든지 의대라든지 이쪽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학습 설계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단과학원에서의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부분은요. 자, 컨텐츠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의대관 같은 경우는요. 이 컨텐츠를 선별해가지고 타겟팅으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의대관 아이에게 국어 45문항에 모든 컨텐츠가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홍수 속에 이걸 나열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구멍에 채울 수 있는 타겟팅 컨텐츠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학습 환경 자체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똑같은 목표를 갖고 단일 집단이 단일 방향으로 간다. 이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오지 마라. 근데 본인은 서울대 공대를 목표로 한다. 근데 이 친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서울대 공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쓸 때는요, 의대를 한두 개 정도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조종래라든지 모든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판단 자체가 의대 중심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면 와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의대를 목표로 하는 단일 집단을 만들고 싶고 모든 이야기와 모든 화법 자체가 의대로 통일되게 만들고 싶다.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환경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경쟁력 속에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강사진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의 인원이 좌석 자체는 저희가 독서실 360개인데요. 올해는 280명 정도에서 제가 라인을 끊을 생각입니다. 의대 정원의 10%를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제가 슬로건을 던졌거든요. 의대 정원이 한 2,970여 명 정도 놓고 보면은 저희가 한 280에서 290 정도를 모으면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전원 다 의대에 합격시키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학원과의 비교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요건 저희 강남 하이퍼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희 의대관이고요. 저게 본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기숙의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별로 보면은 비슷한 게 있고 또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일단은 기숙의대관과 그냥 의대관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요. 그냥 얘는 기숙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통합하는 곳이에요. 그게 원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커리큘럼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50개의 강좌를 갖다가 설계형으로 완전 선택제. 그러니까 전체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자체가 단과학어처럼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추천 강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본원 같은 경우나 저희 기숙의대관 같은 경우는 실제 커리큘럼 자체가 좀 고정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선택형 자체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임이라는 측면은 기숙은 관리 전문가가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24시간을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삶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의대 전문, 그리고 학습 코딩 전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대 컨설턴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을 어디에 잡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의대관하고 기숙의대관이 동일한 걸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양쪽 학원을 다 나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있는데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원하고 중복 비율은 30% 이하예요. 본원과의 중복 비율은. 그리고 기숙과의 중복 비율은 20%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원에만 단독 출강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인강 쪽에서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국어의 김민정 선생이나 아니면 수학의 고정민 선생. 거기는 오프라인 학원 자체는 우리 의대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제가 요거 한문항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압축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 사례를 좀 봤더니 요건 이제 전년도 사례입니다. 등급이 다 1등급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죠. 화학 하나 빼고. 근데 나머지 100분위를 보면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전체 문항 개수로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틀렸어요.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오시죠? 얘는 의대는 못 가요. 의대는 못 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제주대 수의대를 여유 있게 합격했죠. 여유 있게. 근데 이 친구의 화학 한문항과 국어 한문항을 끌어올린 게 요 성적표잖아요. 요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요. 여기에 지방국립 전남대 의대에 합격하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대 수의대라는 느낌과 전남대 의대라는 느낌은 그냥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 느낌 나지 않아요? 되게? 전남대 의대, 그 다음에 제주대 수의대. 근데 이 둘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갖다가 분석적으로 비교하면은 그냥 딱 한두 문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요게 지금 전남대 의대였잖아요. 자, 요 성적표를 한번 보세요. 화학하고 수학 쪽에서 한 문제가 더 추가됐네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같은 지방 국립대지만 부산대나 경북대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부산대나 경북대의 위치 자체는 인서울 수도권 의대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요 정도. 그리고 요 부산대 의예과의 수준이 아까 요 정도였잖아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만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의 난이도하고요 상관이 없어요. 시험의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만점에서 하나, 두 개?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거나 과목별로 조금의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울산대 의대. 예를 들어 투 과목을 선택하면 이제 서울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연대, 그 다음에 울대, 카대, 그리고 성균관대. 요 라인 쪽으로 수렴된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또 다 같은 군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항더의 중요성 자체는 특히나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시작 자체는요. 그냥 한 문제를 더 맞춰줄게. 이거 추상적이죠. 그럼 이 한 문제를 채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뭐가 있는가. 그 첫 번째 과정은요. 사전 진단이에요. 사전 진단.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마다 이 진단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맨 처음에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서 자, 요런 거를 보냅니다. 요런 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이 설문을 받아서 본인들이 다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하는 문항 수는 총 110문항입니다. 국어 30개, 수학 30개, 그리고 영어는 없어요. 그리고 과탐 2개 합쳐서 50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답변하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자체는 국어의 성적, 국어의 취약점, 국어의 시험, 국어의 오답 및 실수 원인, 국어의 학습법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의 학습법과 관련된 몇 개의 샘플 문제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전체 문제는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면은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해주면은 그 다음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자 실질적으로 사전 진단을 국어, 수학, 과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수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세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더 과목적인 깊이를 많이 고려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은 전부 5개거든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근데 여기 의대관에 오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레벨 1이나 레벨 2는 필요가 없어요. 레벨 3이나 4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항을 풀게 되고 진단의 목적이나 그 다음 진단의 취지 의도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작성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리포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리포트는 이거보다는 문항 수가 110개니까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취지나 의도는 딱 하나예요. 1차 리포트에 검은 색깔 있잖아요. 검은 색깔은 유사한 성적대 아이들의 보편적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성적대 아이들의 보편적 답변. 빨간 거는 그 친구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점이나 약점 자체가 검은 색깔로부터 벌어져 있는 빨간색 지점으로부터 비롯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데서 이 진단 키트와 한 문항 더는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같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수학의 경우는 오답의 원인을 추적하자. 오답의 원인을 추적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5번을 틀린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셋 다 25번을 틀렸어요. 그러면 3명의 약점이 25번이냐? 아니죠.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25번을 틀린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독해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단순한 계산 실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풀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솔루션 자체는 저는 완전히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5번에 대한 솔루션이 7가지로 구분돼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오답 원인 분석 시스템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국어의 경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문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지문에 초점을 맞춰라. 지문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면은 약점 지문 분석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친구가 약한 부분이 어디냐. 단순하게 난 독서가 약해요. 그것 갖고는 안 되죠. 독서의 어느 파트? 인문? 사회? 근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인문 사회 중에 법, 경제, 윤리, 사상.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들이 일정 기간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익숙함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독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과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데일리라고 봐요. 저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일정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파블로프의 개처럼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형태로 일단 연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몇 번까지? 1번부터 15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번부터 15번 문제는요. 생각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응하는 문제예요. 생각하는 건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그 뒤에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보시면은 과학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과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독해 문제에 가까운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히 읽어내면은 정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독해 자체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과목별로 물화생지 원과목이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34까지 만들어놨어요. 일주일에 볼륨 하나씩. 총 문항수는 일주일에 하루에 8문제씩 5회차.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기계적으로 저는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소위 말해서 한 문항을 채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의대간 전용 킬러 컨텐츠 아니냐.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아까 나누어 드린 책자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게 뭐 많긴 하지만 이 가운데 의대간 전형은 이겁니다. M자가 붙어 있는 컨텐츠들. 이건 의대간에서만 사용하는 조금 특화된 컨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1일에 3주짜리로 오픈하는 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월 1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게 1월 11일이건 2월 1일이건 2월 22일이건 혹은 5월 며칠이건 소위 말하는 시간표 설계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디 통합 아이디로 이 클래스룸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고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게 뜹니다. 그럼 강좌가 쭉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이와 같은 개인별 시간표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령 2월 1일부터 오는 친구들의 경우는 제 추천 강좌는 아까 공통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서 파트 그리고 문학 파트. 문학은 기출 중심으로, 독서는 좀 고난도 킬러 지문 중심으로. 그리고 수학은 수 1, 2 개념하고 수 1, 2 고난도 문항. 이렇게 기본을 구성해 놓고요. 그리고 과탐은 실질적으로 이 킬러 단원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앞쪽엔 VOD 강좌를 3개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뒤쪽은 전부 다 현장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의 시간표 자체가 그냥 이렇게 구성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장이 추천하는 2월 1일의 강좌입니다. 기본 추천 강좌. 근데 강좌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시간표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서 담임 선생님이 선택되자마자 이른바 플랫폼으로 바로 들어와요. 시간표가. 그럼 담임 선생님이 아까 그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학생이 꼭 들어야 되는 강좌를 새로 추출해내거나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강좌를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강좌가 안착이 되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주간평가라든지 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여전히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시즌 1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즌 1은 2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22일부터 시작하는데 50개 정도의 강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단계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이걸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개념 적용, 심화 약점,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이게 잘 들여다보면은 개념을 보통 앞부분에서 하고 그리고 심화는 한 초중반 정도에 하고 그리고 고난도 킬러는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하고 그리고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는 후반부에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정되어 있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각각의 성취도나 완성도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시즌 1부터 이 모든 강좌가 다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강좌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 보세요. 어떤 친구는 문학과 독서 M의 기본 개념과 적용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독서 세부 파트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메디컬이 아니라 독서 과학기술, 독서 인문사회, 독서 예술, 독서 융합지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강좌가 동시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 맞거나 자기에게 좀 더 필요한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난도 킬러 자체도 시즌 1에 저는 강좌가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좌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영어 얘기를 거의 안 해서 영어를 잠깐 사례로 들어드리면은 개념 적용의 가장 핵심은 저는 구문 독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EBS 수특이나 EBS 수능 완성, EBS 영독 다이제스트로 좀 더 발전돼야 된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EBS 변형과 비연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순차적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 같이 깔려서 그 학생의 진단 키트에 따른 레벨에 맞춰서 타겟팅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탐 같은 경우는 총 8과목 전부 개설 예정이고요. 의대 논술은 수리 논술을 개설할 거예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초반부에는 미니 모의고사나 세미 모의고사라고 가는 게 맞고요. 중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풀 모의고사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모의고사의 형식 자체는 일정 정도로 처음부터 맞춰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강사별 특강 자체는 추가 강좌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선 요 부분 자체는 본인의 시간표 설계 내에서 자율로 선택하되 전략 단임에 의한 최종적인 컨펌과 설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고등 단과하고 다른, 그러니까 일정 단과학원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단과학원은 그냥 한 강좌 들을 때 소위 말해서 비용적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종합학원이고 50개의 강좌를 다 들으나 한 개의 강좌를 다 들으나 비용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요건 이제 가치관 측면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시 여기는 건 관리를 잘해야죠.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소통 관리가 지금의 학생들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관리를 촘촘하게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이른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는 식의 표현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거는 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학생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프레싱하기 위해서는 너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의식이나 논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논리적인 이유 자체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서로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확실히 만들어지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뭐 의대 멘토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담임들이 굉장히 뛰어난 의대 전문 입시 컨설턴트들이에요. 강사 라인업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가 의대 정보 커뮤니티, 의대관과 더불어 얘네가 동시에 런칭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9일에 이 메디친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오픈을 했고, 이 안에 의대 관련, 의학 계열 관련 좋은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관련 URL을 보내드리면은 안에 한번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의미 있게 한번 이 안에를 서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쪽의 어떤 그 지형적 위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서 밥 먹기가 참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오피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도 다양하고 선호도도 뭐 되게 제각각이지만 공부도 열심히 시키지만 밥도 제대로 잘 먹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3주 정도 지금 들어와서 학생들을 먹였는데 반응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색은 안 해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색은 안 하는데 아무튼 제대로 꼭 먹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저는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제가 학원 원장을 했잖아요. 기숙학원 원장도 해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다가 영양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월별로 주 1회씩은 제공이 되게끔 만들어 있고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잘 먹이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한 문항 더를 시즌별로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한 문항 더, 그 다음 시즌2 또다시 한 문항 더, 3, 4.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친구의 의대 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의대 수준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개별 상담이나 혹은 원내 시설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